네, 한 주의 이슈와 관련된 리포트 짚어보는 시간 이슈포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와 리포트는 어떤 것일지, 이슈와 리포트가 말해주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생산이 올라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데요. 이렇게 반도체 부문이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내년에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섹터인 반도체 테마는 언제든지 짚어볼만 하겠죠. 이 반도체 섹터의 단연 큰 대장주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부동의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NH투자증권의 삼성전자, 방향성은 확인,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리포트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얼마 전 나온 3분기 실적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 67.4조 원, 영업이익은 2.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부문별로 보자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5조 원으로 적자가 계속되고요. 디스플레이 부문은 1.94조 원으로 기록했다고 나왔죠. 그래도 4분기는 메모리 부분의 적자 축소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북미 고객사들의 신제품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때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70.21조 원, 영업이익은 3.9조 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네요. 또 디램과 낸드, 감산과 출하량을 한번 보실까요? 3분기 디램 출하량은 10% 높아지고 낸드의 출하량은 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감산과 출하량 조정으로 메모리 재고가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디램은 PC나 모바일 일부 고객사들의 신제품 조기 출시 계획과 이 리스타킹 수요가 맞물려서 4분기부터는 분명히 수급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낸드는 4분기에는 공급 제한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도 예상합니다. HBM은 4분기부터 HBM3가 본격적으로 출하한 이후 2024년도 2분기부터 HBM3E가 출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HBM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이맘때까지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기도 했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아닌 공급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컨벤셔널 데이터 센터 수요 회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효율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말까지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우선 투자로 인해서 급격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회복은 분명히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회복을 얼마만큼 목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네요. 감산에 따른 실적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기 전까지는 시장의 우려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온 실적이 이 반도체 부진을 일부 상쇄하는 데 성공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리포트를 함께 정리해 보시자면 디스플레이 부분의 북미 고객사 신제품 효과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고 또 디램과 낸드, 감산과 출하량 조정으로 이 4분기부터는 메모리 재고 감소가 더욱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한번 그러면 매수 의견까지 보실까요? 자,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이전 목표 주가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11월 1일로 들어가는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7만 전자에서 무너져서 6만 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9만 전자, 아니 8만 전자까지 바라시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좀 늦게라도 닿아주지 않을까라고 함께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SK하이닉스, 디램 흑자 전환, 경쟁 우위 지속이라는 리포트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실적 따라 움직이는 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뜯어는 보고 가야겠죠.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해서 적자를 1조 원 넘게 줄였고 특히 디램은 2개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 적자 1.79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디램과 낸드의 비트그로스는 각각 21% 그리고 6% 상승했고요.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는 11% 상승하고 낸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종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기는 하나 D램은 고성능, 고용량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일부 리스토킹 수요까지 동반돼서 예상을 상회하는 비트 그로스와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D램 사업부는 DDR5와 HBM 수요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주면서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낸드 사업부는 적자 폭이 개선됐지만 솔리다임 인수 이후 이 생산 시설 규모가 확대된 여파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낸드의 재고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부가 D램이 수익성을 견인해주면서 전사 영업 적자는 적자폭이 축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실적을 기록한 D램 사업부는 DDR5, HBM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HBM은 이미 내년 물량까지 판매가 완료됐고요. 또 추가 논의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HBM은 이전 세대 및 구형 제품 대비 기술 전환 사이클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DDR의 크로스오버 속도도 경쟁사 대비 앞선 것으로 보여서 SK 하이닉스의 선두주자 효과는 2024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봤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는 잠재 고객을 가지고 있는 AI 시장 참여자들과 2025년 협업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확실한 수요 가시성을 보여준 만큼 경쟁사 대비 우월한 수익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DDR4의 수급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중이네요.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2개 분기 만에 실적 흑자 전환 성공한 것 분명하고요. 또 고부가 D램 주도권은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으로 봤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잠재 고객이 있는 AI 시장과도 협업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매수 의견까지 또 함께 보실까요? 네,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 신한투자증권 바이로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일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11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상승 여력을 30% 이상으로 바라봐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목표 주가까지 터치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리포트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 반도체 하면은 이 두 종목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읽어드린 리포트 말고도 앞으로도 다양한 증권사들의 리포트 읽어볼 예정이고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두 종목에다가 투자를 한 만큼 이 목표 주가가 꽤 높지만 빠르게 도달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면 좋겠습니다.